안녕하십니까. 이동주택 미루 대표 이찬호입니다. 오래간만에 제가 저희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이 안동시 석동동이라는 곳에 설치한 저희들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거의 세컨하우스로 이렇게 사용들 많이 해서 주문들 하시기 때문에 주로 큰 평수보다는 10평 내외, 그 다음 한 15평, 이런 정도의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그냥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적당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지내신다든지, 안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오신다든지,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세컨하우스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주택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또 저도 그렇게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우선 지금 뒤에 보시는 저희 작품은 이 형태가 박공 형태로 된 2층 다락이 있고, 그 다음에 안에 내부가 찜질방이 있고,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, 그 다음에 싱크대, 화장실이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8.5평 주택입니다. 근데 실질 면적은 이제 다락이 또 한 2.5평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 면적은 한 11평 정도 되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. 좀 잠깐 따라오시죠. 우선 이 외장을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외장 타일입니다. 이태리에서 생산한 이태리 외장 타일입니다. 그래서 이게 질감이나 이런 게 좀 상당히 이 느낌이 좀 좋고,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같은 종류의 타일입니다만은 이제 색상을 좀 달리해서 이쪽은 베이지색 계통으로 갔고 이쪽은 회색 그레이색으로 이렇게 갔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창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요즘은 LX죠? LX 창호. 예. LX 창호 이중 창호로서 이게 이제 제일 바깥 창호는 이게 그린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창호가 되겠습니다. 이게 단열성, 기밀성, 그 다음에 이 두께, 품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. 그런다고 해서 다른 회사 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LG 창호를 많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저는 정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. 요거 이제 전기 콘센트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에서 고기를 구워 드신다든지, 이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이 아마 건축 쪽에서는 이 데크를 아마 설치하실 거예요. 주택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 데크를 설치한다든지, 안 그러면 지붕으로 해서 이렇게 썬룸을 설치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쪽이 내부나 이제 그런 휴식 공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기 콘센트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이제 고기를 구워 드시다든지 할 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는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. 아마 이거 좀 편리하실 거라고 이렇게 여기십니다. 그 다음 또 이제 하나 더는 지금 이 부분은 요 밑에 기초하고 나서 저희들이 건물을 설치하고 나서 전부 다 앙카링을 합니다. 건물하고 밑에 기초하고 부분을 전부 다 이거 앙카를 해가지고 그리고 다 막고 외부를 전부 다 이렇게 막은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다 나머지 벌레나 이런 고양이나 이런 게 못 들어갈 수 있게끔 또 되고, 기초하고 주택하고 일체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앙카를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일체화 시킨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. 측면과 뒷면은 저희들이 이 블록 형태 형태의 메탈 사이딩을 사용을 했습니다. 근데 요거는 이제 메탈 사이딩을 사용한 게는 물론 요 단열 두께나 이거는 저는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부 1지역 기준의 단열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만듭니다. 그래서 벽 두께 단열은 가등급으로 했을 때 190mm. 전체 벽 두께는 거기다 마감을 하게 되면은 최소 창호가 235mm이기 때문에 아마 벽 두께도 235 이상이 됩니다. 240, 250 이렇게 되는데, 더불어 하나 더 이쪽은 외부나 뒤쪽은 아무래도 집을 앉힐 때 이 남향 쪽으로 많이 앉히게 됩니다. 이게 그래 되면은 이게 주택 가상법상으로 볼 때도 이게 남향 집이 제일 좋다고 그러죠. 이 햇빛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하다 보면 뒤쪽은 항상 어두워요.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는 여름도 마찬가지겠지만 겨울에는 햇빛을 적게 받으니까는 이 뒤쪽은 아마 벽 두께를 단열을 190mm 한다 하더라도 요 자체가 또 12mm의 단열이 또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단열이 또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효과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 되기 때문에 디자인하고 이런 거 봤을 때 다른 자재보다도 이렇게 전부 다
메탈 사이딩으로 사용을 해서 메탈 사이딩도 이제 저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 블록 형태의 모양의 이 메탈 사이딩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저 위에 박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지금 이 하나 박스는 우선 요거는 가설 전기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테스트 한다고요. 요거는 이제 한전 이입선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한전 이입선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메인 박스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박스 하나는 저는 공박스입니다. 저 공박스의 역할이란 건 뭐냐면 이게 거실 안에 보통 요즘은 거실 안에 이제 인터넷, 전화, 뭐 CCTV 이런 게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? 전부 다. 근데 저거를 설치를 안 해놓으면 어차피 이게 벽을 뚫고 들어와야 되거든요.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지 벽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집이 아무래도 벽 뚫고 하는 게 이게 손상이 갑니다.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저 빈 박스를 하나 묻어서 저기다 선을 하나 이렇게 이어놨어요. 그럼 나중에 인터넷이나 케이블이나 그런 거는 그 선에다 묶어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안으로 이제 그 선이 들어가서 거기서 체결해 가지고 그 마감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근데 이게 상당히 다들 좋아하십니다. 그 다음 물론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면이 돌아가면서 콘센트 박스가 하나씩 있고요. 요 빨간 선이 뭐냐면 이게 열선입니다. 열선인데 전에는 이 열선을 외부로 감아서 여기다 이렇게 콘센트를 꽂아서 겨울에 동파를 방지했는데 그거보다 한 등급 더 업그레이드 된 상황으로 요거는 안에 저 화장실 안에서 요 열선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요게 수도선이 나중에 연결을 할 때 요 수도 배관 안으로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면 만약 겨울에 이거를 안에서 그냥 밖에 나오실 필요 없이 겨울에 이게 추워서 안 되겠구나 이제 동파에 염려가 있다 하면 안에 요 콘센트가 있습니다. 거기다 선을 딱 꽂아 놓으면 요 선이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요 안에 물이 그냥 얼지를 않고 항상 이렇게 미지근할 겁니다 아마. 그래서 이게 동파가 안 당할 때는 처음에 수돗물을 처음 틀면 약간 좀 미지근한 물이 나옵니다 이게.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게 동파를 안 당하죠 이게. 그래서 요렇게 먼저 좀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만들어 드렸고요. 그다 하나 더 이쪽은 요거는 태수 밸브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제 요 수도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. 그러면은 이거는 수도 밸브를 만들어 놓은 이 자체의 이유는 요 장기가 있다가 겨울에 그래도 요 안에 조금 있는 물이라도 빼버리겠다 싶으면 요 틀면은 이쪽으로 물이 빠지죠. 수도 메인 수도를 잠그고 이 틀면은 이쪽으로 물이 빠져버리죠.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. 근데 요거는 굳이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수는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내부 들어가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안 내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부 현관문이다. 이 현관문은 이 단열문입니다. 이게 요 유럽형 단열문에 대해서 일반 그 농막이나 가설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문짝하고는 다릅니다. 그러니까 꼭 그걸 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문 요 들어가시면 요 문은 여기 단열문이라는 거는 저 유럽형 문이라 해가지고 요 두께가 55mm입니다. 우리 보통 이 문을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가설 건물 보면 이게 한 40mm 문짝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결로도 생기고 이제 단열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. 그래서 요거는 유럽형이라 해가지고 요 두께도 이게 두껍습니다. 두껍고 요게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, 2단계로 이렇게 열을 차단시켜 줘가지고 단열 효과를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유럽형 문이 되겠습니다. 예. 요게 1단, 2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보통 요 한 단만 되어 있는데 요거는 1단, 2단 전체를 보면 3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유럽형 문이라 해서 아마 문들 만드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현관 방충망. 요 항상 저희들이 자랑하는 K 방충망이라고 그러시죠. 예. 그래서 여름에는 이 문 열어놓고 요 방충망 닫아 놓으면 내부에 계셔도 전혀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집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이 싱크대입니다. 싱크대에는 요거는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이 볼이 좀 큰 볼이죠. 예. 요 싱크 볼이 크고 그 다음에 요 입구에는 요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요 2구짜리 인덕션입니다.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주부님들이 이 인덕션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인덕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계시는지 이게 자꾸 잘 사용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써보면 이게 훨씬 좋습니다. 이게 하이라이트나 이런 것보다도 전기는 적게 먹으면서 이게 손도 잘 데이지도 않고 그 대신에 열 효과가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금방 이렇게 끓기 때문에 단 흠이라는 거는
자석이 통하는 그릇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그게 하나지만 요즘 나오는 그릇들은 다 인덕션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오른쪽을, 이제 왼쪽을 보면 오른쪽은 싱크대고 위에 이제 투톤 칼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왼쪽은 보면 화장실인데 이건 주택이 때문에 화장실이 제법 큽니다. 네. 화장실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 들어와서 오른쪽에 여기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온수기 이제 50리터짜리이기 때문에 50리터짜리면은 두 분 어른이 그냥 샤워하시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겁니다. 요건 이제 프로젝트 창이라 해가지고 요 문 열어놓고 위에 요건 방충망입니다. 예. 여기 방충망 쳐놓으시면은 요거 이제 이어서 안에 계셔도 뭐 벌레들 안 들어오고.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요거는 샤워가 이제 샤워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되어 있고. 여기는 주택은 전부 다 요 밑에 그 코일이 깔려 있어 가지고 난방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난방까지 틀어놓으면 겨울에 뭐 동파될 일은 전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. 아까 제가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동파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실 안에서 콘센트를 꽂으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열선 꽂는 겁니다. 이게 열선 꽂는 걸 만들어 놨는데 요거는 이제 겨울에 이렇게 열선을 꽂으시면 밖에 이 히터가 요 빨간 게 여기 히터입니다. 요 히터 요 작동을 해서 괜찮고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요것만 이렇게 풀어 가지고 요 히터선 빼버리고 다시 히터만 교체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마 동파 방지하는 데는 최선이지 않느냐, 최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화장실은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용도로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보시면 이게 화장실 보일러입니다. 예, 이 화장실 보일러 이쁘장하시죠? 예, 화장실 보일러가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외출 기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전원을 요 누르면은 요 그냥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. 예, 그래서 요 사용하시면 되고요. 선풍기 좀 켜야죠. 선풍기 좋죠. 그러면서 이제 불도 조명도 되고 선풍기도 돌아가고 이 선풍기는 이렇게 지금은 바람이 밑으로 내려오죠. 이렇게 그래서 시원한데 여기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반대로 돕니다. 반대로 돌면 이 바람이 위로 올라가서 밖으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공기 순환 그런 데 역할이 상당히 있고요. 예. 그래서 이걸 리모컨으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정하시면은 가능하리라 봅니다. 예. 찜질방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건 찜질방 스위치입니다. 시간, 온도 이런 게 이제 조절하게끔 되어 있죠. 이게. 예.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뭐 시간 조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찜질방입니다. 자, 짱 들어오시면 이건 이제 여기에 한 2평 반 정도 되죠. 길이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요게 네트로 2m 40. 예. 그다음 폭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요게 2m. 그래서 여기는 찜질방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얼마든지 찜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 벽에도 다 이렇게 열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찜질방에 필요한 요 이제 가구, 뭐 찜질방 이불, 베개 뭐 이런 것들 이제 안 그러면 뭐 간단한 음료나 이런 것도 열어 놓을 수도 있고 만약 요 높이가 옷 같은 게 좀 필요하다면 요거 덜내면 됩니다. 이게 요거 전부 다 이게 답으로 이용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 다 덜내면 요 높이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옷도 이렇게 걸어 놓을 수도 있고. 자, 그럼 이제 또 2층에 또 한번 올라가 보셔야죠. 예, 올라가 보시죠. 이 집은 이 박공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박공의 장점이 있습니다. 박공의 장점은 우리가 이 다락이 면적이 안 들어가려면은 이 평균 높이가 1.8m, 제일 높은 곳에 박공은 1.8m. 만약에 이 다락 평지봉으로 가게 되면 평균 높이가 1.5m 이렇게 가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박공 형태이기 때문에 박공 요 지붕은 요 평균 높이 제일 높은 곳은 1.8m 하면은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요 낮은 곳은 이렇게 서면은 머리가 이렇게 닿이지만 요 가운데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볼록 솟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이 서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형태가 박공에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박공 형태의 집은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이 기와집이나 이런 것들처럼 이 시옷자 집이기 때문에 모양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이쁘죠. 그래서 요 면적이 밑에 전체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
1층이 8.5평, 그 다음에 여기가 2.5평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1평 정도 되는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등이나 이런 것도 뭐 얼마 요거는 저희들 이제 간접 조명을 이렇게 이어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도 3로 스위치로 해서 밑에서 불을 켜고 올라오고 위에서 끄고, 위에서 켜고 또 하다가 밑에 내려갔다가 2층 또 불 꺼야 되는데 싶으면은 또 돌 올라오기 싫은데 이러면 좀 밑에서 꺼도 되고, 하나하나의 편의성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시는 데는 그런 뭐 큰 불편 없이 그냥 이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또 하나 다락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죠. 어떤 점이 좋은지 모르시죠? 저는 다락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. 잠깐만 여기 앉아갖고 아이고 편하다. 그리고 우리 집이 참 이 단열도 잘 되고 이 문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시원하기도 하고, 이런 말 들으시면 뭐 할까 싶으지만 그 친구분들 뭐 김씨야, 을씨야, 박씨야 다 올라온다 이래서 네 분이 앉으셔 가지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하투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여보 우리 물 한 그릇 좀 갖다 시원한 거 갖다 주세요 하기도 하고,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. 그리고 또 특히 좋은 거는 이게 제가 옥상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. 그래서 이제 외부 이 테라스도 만들어 드리고 하는데, 그걸 제가 여쭤봅니다. 외부 테라스 그 뭐하러 꼭 만들려고 그러십니까? 이러면은 특히 바닷가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제가 재밌어서 말씀드리는데, 그분은 뭐 하시냐면은 옛날에는 1층에서 밖에 바다가 보였는데 앞에 집을 지어버리니까 안 보여요. 그래서 2층 다락을 해가지고 2층에서 쳐다봐야 보이니까 다락이 굉장히 좋다, 꼭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이 다락의 장점이라는 게 그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? 그리고 또 자녀분들이나 손자나 손녀들 뭐 자녀분들이 오시면 뭐 쫓아다니면서 애들 쫓아다니면서 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해석하니까 그것도 또 상당히 좋고, 그래서 저는 이 다락이 있으면 뭐 이 책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시원하다 이러면서 자, 이제 마무리해야 되죠. 예.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이제 금액. 이게 약 10.5평의 전체 금액이 4,400만 원입니다. 그러면 약 한 438만 원 정도 치는 거죠. 예. 예. 그래서 그거는 그 평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적은 평형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큰 평형이면 좀 적게 들어가고, 현재 저희들이 만드는 금액은 그 정도로 가지고 만들어 갑니다.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보시면 저희들 미루가 금액이 좀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, 어떤 자재를 가지고 사용하느냐, 물론 자재에 따라서 좀 저렴한 자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금액은 많이 다운이 될 겁니다. 예. 근데 저는 그렇게 집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적은 금액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장에 와서 직접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게 미루가 이 금액이 가겠구나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. 오늘 8.5평짜리 주택 안동 석동동에서 제가 이제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